헤이 스탑. 또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 앉아, 이제 갑니다. 자, 어떤 질문을 시작할까 얘기했죠. 남자로 뭐? 쓸데없는 질문. 다른 뭐? 네.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여성의 눈에는 뭐가 많다? 따라합시다. 궁금한 것.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빠는 딸이 물으면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MC가 돼가지고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뭐로 끝? 느낌표로 끝입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어떤 질문을 해주고 아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해주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때부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있죠. 여성의 두뇌입니다. 여성들은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뭐예요? 사랑, 안정감, 요거 리스펙트, 존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감정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토크.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이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뭐 하도록 도와줘야 돼? 말하도록. 말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보다 질문. 어떤 질문? 오케이. 무슨 말을 보자. 남자들. 여기 뭘까요? 교회 가서 지원하십니다. 여기는 대화를 통한데 얘는 뭘까? 이 성입니다. 맞습니다. 영어로 섹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요거 보십시오. food, bear, 그 다음에 TV, 풋볼. 헤이. 아빠도 잘 들어야 돼. 딸이 학교 가서 화가 났어. 속상한 일이 있다. 딸한테 어떻게 될까? 딸들한테는 좋은 카페를 들어가야 된다. 좋은 카페로 들어가서 차 한잔 사주면서 무슨 질문 해줘야 돼? 엑스트루트! 무슨 말들한테? 오늘 학교 열받아 와서 시험 패냈어! 어느덧! 엄마, 민수야, 아빠하고 카페 가자. 내려갔어! 우와, 민수야! 민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엄마한테 말해라. 말해야 부르지. 엄마 대답! 대답! 하나! 말해야 부르지. 엄마 대답! 하나! 이게 엄마를 무시하나 하면서 엄마를 반대해주십니다. 알아요? 뭐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들이 열받았다 싶거든. 아들이 좋아하는 거 요리를 만들어. 향이 나야 돼. 그럼 다 풀려. 비비는 순간 다 풀려. 그리고 갑시다. 민수야 화이팅 시작! 게임 끝났어. 근데 무시크나 많이 갑니다. 시크비긴 없구나. 다 못 나. 엄마들이. 그래서 아들과 딸의 말문을 여는 것은 질문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소통하기를 원하면 딸이 화가 났다. 교회에서 속상해했다. 하나님 안 믿으란다. 하나님 안 믿긴다. 어떻게 해야 돼? 딸은 냅두면 안 된다. 카페로 데려가. 그리고 말은 개인적인 질문해줘라. 그러면 풀린다. 아들은 맞는 무라. 그 자식 파이팅 기다려보자. 마이크 한번 게임 끝나. 요거 뭐냐? 자, 듣고 이제 읽읍시다. 시작. 해. 이제 마중물 알겠죠? 두 번째 마음을 여는 대화법이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집에서 남자 하나 놔두고 폐쇄형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뭐냐? 상대가 말을 하는데 질문을 해주는데 yes 또는 no를 이끌어내는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기로 원하면 폐쇄형 질문보다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 개방형. 이걸 열린 질문. 자, 열린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열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 기본 밑바닥에 있는데 열린 질문은 것은 따라간다. 말문을 연다. 시작! 말문을. 사실 마음 여는 것도 제가 말문 여는 대학교 하려다가 이제 말이 안 맞았었는데 말문을 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폐쇄형 질문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나? 어라!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폐쇄형 넘어갑니다. 자, 폐쇄형 질문 넘어가 해. 오늘 강의 재미있죠? 의미가 있죠? 별만하죠? 여러분 뭐만 대답했나요? 예만 했습니다. 입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폐쇄형 질문보다는 무슨 질문? 열린 질문.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의 말 문을 여는 질문이라. 개방형 질문은 대화를 꺼내는 질문인데, 자, 제가요 이 미래학자 켈빈 캐리의 책을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대비할 때 능력이 꼭 하나 있겠어요. 무엇일까? 소통보다도 일심다. 여러분의 자녀 이거 지금 준비해요. 그래야 탁월한 미래의 인재가 돼요. 공감하여라. 똑똑한 사람은 강의의 맥락을 따라옵니다. 따라옵시다. 질문 시작.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런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키우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 해야 된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전수합니다. 이런 거 있어. 자, 넘어가. 자, 논리력을 키워야 되네. 그게 뭘까요? 시작. 개방형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개방형 질문만 해줘도 자녀의 논리력이 향상됩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요? 무엇? 와. 해. 오늘 날씨 좋죠? 이것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날씨가 별로야 하면 날씨 별로다면 세 글자입니다. 얘는 한 글자. 이랬는데 헤이 마중물 역할이 뭐냐면 아이가 세 글자, 다섯 글자로 말하는 것이 아이의 말문을 여는 마중물이다. 그러면 아이가 계속 말합니다. 말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뭐한다? 신뢰감이 형성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마음까지 얘기한다. 진짜 다시 한번. 아들들은 어떤 질문? 실없는 질문하면서 플러스 무슨 질문? 개방형 질문을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실없는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 말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나는 뭐한다? 소통이 되네 느껴지면 그때 진짜 괴로움을 말할 수 있는 장을 해줘. 시작. 무엇? 무엇이란 질문해주면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사실과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뭐요? 사실과 내용. 하나님이 창조주 맞지?
요것을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다시 시작. 요걸 남자한테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알았죠? 무슨 말하는지 뭐라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니? 그러면 지 주관과는 상관없어. 사실만 말해. 그러면 야 긴장 안 해. 야야 믹스야 너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너에게? 아빠가 왜 질문하지? 내 신앙 테스트 하나? 이래. 그 대신에 성경에는 믹스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시작. 자 답이 아들 이거 불러야 돼. 그럼 내가 이거 엄마에게 했잖아. 준비 아들 이름 부르면서 준비 실수 손자 이름 부르면서. 왜냐하면 아들들은요 개인적인 질문하면 답답해진다니까요. 신앙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 성경에는 뭐뭐야 성경에는 뭐뭐라고 말하는 시작. 다시 시작. 그런 딸들한테는 그런 질문 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도 아들과 딸에 따라서 마다 다르게 줄 거야. 알아야 만다. 오래.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어떻게 질문해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과정을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뭐라고요? 동기와 과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뭐겠니 시작. 뭐뭐겠니 무엇 뭐뭐겠니 시작. 무엇 그 다음 어떻게 뭐뭐겠니 시작. 어떻게 이게 개방적.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폐쇄 질문 대신에 무슨 질문?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 문답할 때도 학습 세례 받고 문답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해주면 뭐라고요? 사실과 내용을 듣게 알아봅시다. 정보 시작. 정보. 어떻게를 질문해주면 남을 얘기를 도와줍니다. 자, 하나씩 실수 일단 치우고 시간 관계사 요거지 기술인 거 검증에 대한 강점을 발견하는 데 6가지. 와우. 자,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동기에 대화 기술. 얘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건 또 볼까요? 부탁의 대화 기술. 이야, 이것도 기술이 있어요. 세 번째가 관계의 대화 기술입니다. 네 번째가 칭찬의 대화 기술. 다섯 번째가 일어날 일이잖아. 얘가 완성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어. 학교도 공부 꼴찌 하고 있어. 이놈한테 뭔가 길을 살려주고 싶어. 근데 지는 안 된다고 말해. 이럴 때마다 얘는 새끼야. 하나님 아니네. 믿어만 쓰면 되지. 믿는 자에게 있는 저밖에 없으면 당연히 믿으면 안 돼. 이러면 아 죽을. 요 기술도 있어. 읽읍시다. 시작. 설득의 대화 기술. 자, 제가 강의할 때 20분 남았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합니다. 동기에 대한 기술. 시작. 이 질문 어때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들어봤다.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 남자 집사님이 앉아 있었어. 남자 집사님이 그때 경제 스포츠가 야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다가 집사님이 이 경우 썼어. 따라합시다. 왜
왜라는 질문을 하면 상대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 사고가 돌아갑니다. 내 말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헤어샵을 갔다 왔습니다. 머리를 파마했습니다. 신랑이 묻습니다. 왜 파마했어? 왜 예뻐져야 돼? 난 예뻐지고 보통 이렇게 물으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상대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소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왜라는 질문은 상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무엇 또는 어떻게 먹겠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의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놨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 맛있다 해도 안 돼? 상대가 말문을 열게 어떻게 시작? 어떻게 아침에 된장 끓여서 하면 뭐로 들릴까요? 칭찬, 해! 그리고 한 가지 오늘 학원을 안 갔다? 왜 안 갔어? 학원에 안 가서 긴장합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학원을 안 갔어? 시작! 요 질문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자, 헤헤헤헤헤. 예를 사춘기 시대 들어가. 아빠 나 하나님 안 믿겨.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자자자 아빠 나 하나님 안 믿겨. 하나님은 지금 모르겠어. 시작. 어떻게 하면 끝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하게 돼서 시작. 다시 시작. 요걸 이런 용어를 써야 하나님이 안 믿겨져 라고 생각하게 돼. 뭐와? 동기와 과정을 말을 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전수돼. 왜 안 믿겨져? 왜 네 아빠 보고 쪼개니? 아빠 말에 시원찮냐? 이렇게 막 돌아옵니다. 너는 아빠 보고 어떻게 그렇게 웃냐 하면 아빠 왜 좋아해? 알았죠? 다시 시작. 어떻게 시작? 근데 혹시 여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가 아직 초등학교 때까지 다니면 자녀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질문을 해줘야 내가 자극을 받습니다. 호기심이 유발되어야 창의적인 아이로 큽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법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 다시 시작! 왜? 이것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늘을 부를까? 왜 아빠는 입술이 입이 돌출이까? 이 정도 뭐요? 호기심 유발 질문입니다. 왜 성경은 66부일까? 호기심 유발 질문. 저한테 아빠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 헤어스타일 보고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곱슬머리잖아요. 질문 시작. 아빠는 왜 곱슬머리야? 하면 호기심 유발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 대신에 관계를 맺을 때는 대화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도움된다 안 된다? 그 대신에 뭘 하라? 어떻게? 오케이?
존중받고 자는 존중받고 삽니다. 부탁의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니 존중한대, 존중한다, 내니 사랑한다, 모르겠다, 안 느끼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도 자기를 존중한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탁할 때 존중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서술로 얘기합니다. 이게 부탁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자, 1단계 뭘 하라? 현재 상황을 설명. 1단계 뭐요? 현재 상황. 여러분, 아빠입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아빠의 현재 상황 뭡니까? 목이 마르다. 자, 아들, 딸 이름 넣어서 시작. 먹어야 아빠가 현재 목이 마르다. 요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대화법이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부탁할 때 물 가져온다. 아내한테 물 한 잔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도 명령하는 거예요. 이래요. 답답해집니다. 존중받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1단계 뭐라고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라. 자, 현재 상황. 목이 마르다. 자, 아들, 딸 이름 보면서 준비. 현재 상황 시작. 현재 목이 마르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라? 시작. 미안한데 시작. 미안하지만 시작. 미안하다 시작. 자, 1단계부터 2단계 아들, 딸 이름 부르면서 준비 시작. 미안하지만. 자, 부탁조로 맞춤표가 아니라 뭐로?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은 맞춤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이게 뭐지? 결혼해서 도장 찍는 거라고 합니까? 허접동물에 이 결혼 신고를 하는 순간, 혼인 신고하는 순간 물음표가 아니라 맞춤표로서 전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맞춤표가 아니라 물음표여야 됩니다. 자,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큰딸 이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보면서 준비 시작. 다시 시작. 장을 왜? 여러분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입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다시 시작. 미안하지만 물 한 잔 갖다 주십니다. 이 집에서 부탁해 봅시다. 신랑한테 부탁해 봅시다. 여보. 아빠라고요? 거친 그대로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어요? 진짜 낯설고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럴 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듭니다. 내가 말을 하여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자가 한 10년 전에 졸업한 제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3일 전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수님 상담 한 번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저 외단은 다녔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 그러냐 물으니까 쫙 얘기하더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좋은 상담사 찾아볼게 했어. 그리고 한 오후에 왔는데 사람한테 밤 10시 돼서 내가 생각해봤어.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제자가 나한테 전화 온 이유가 느껴지는 거야. 말은 좋은 상담자께 그 제자의 속으로는 교수님 네가 좀 해도 이랬거든. 그래서 밤 10시 돼서 전화했어. 그래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나한테 전화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텐데 내가 좀 한번 만나봐 주기를 원하는가? 원해. 시작! 원했는가? 원해. 바로 전해놨대.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온나 그래서 저는 예약 상담을 걸러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30분 대한 것을 녹음한 걸 교수님께 보내드릴게요. 가입니다. 내가 들어봤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누가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몇 퍼센트? 99%. 90분 너무 심오. 90%. 두 번째 아이가 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르치더라. 아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너도 내 아들이고 둘째도 내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래 묻는 거라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따라합시다. 깨우치고 싶다. 시작. 다시 시작. 이럴 때는 관계형 질문을 하면 돼. 그것도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봐요.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뭐하라? 질문해야 돼.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되고. 자, 요겁니다. 시작. 만약 뭐뭐라면 무엇이라고 말. 다시 시작.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애인이 있다, 여친이 있다. 민수야, 민자하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릴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니? 우리가 제가 30년 전에 주일학교 반사일 때 여름 성대학교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지학교 교사 맞죠? 말해서 만약 뭐라면 뭐라고 말하겠니? 시작. 또 만약 뭐라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겠니? 만약 야야 민자야 민수야 네 여친 민자가 너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냐면 와닿으면서 이 생각이
지 여친에게가 여친의 눈으로 나를 봐. 내가 이해됩니다. 네가 이래 살아라. 열심히 내 나와. 따라합시다. 중요한 타자 시작. 근으로 옮기죠. 자, 다시 몇 시작. 만약 뭐뭐라면 다시 시작. 만약 뭐뭐라면 무엇이라고 다시 시작. 만약 뭐뭐라면 무엇이라고 하나니. 됐죠? 오케이. 정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습 때. 요거. 잘 들으세요. 옛날 9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수출한다. 칭찬을 받은 물이 육각수로 변합니다. 헤이! 아이가 아빠 나 하나님이 믿겨져. 하나님이 믿어져. 우와 아빠 나 하나님이 믿어져. 대단하다. 아 좋습니다. 다시 아빠 나 하나님 믿어줘. 대단하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해야지. 그런데 헤이 대단한데 하면 가가 말문이 안 열려. 요거는 50점. 얼마? 학교에서 아이가 상장 받아왔다. 우와 아빠 나 1등 했어. 50점.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뭘 못했다? 말을 못했다. 최고의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야 돼. 다시 시작. 자기가 자기를 칭찬. 다시 시작. 자기가 자기를 칭찬. 다시 시작. 자기가 자기를 칭찬.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법은 뭐다? 질문. 어떤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기 아까 배웠던 개방형 질문에서 무엇보다는 뭐? 어떻게 해주면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것이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는 질문이다. 너무나 요거 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어떻게 심리가 그렇게 생각해? 아들 보라. 왜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뜻글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속도, 말의 길이에 따라서 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어짜리를 길게 빼야 된다. 시작. 오, 다시 시작. 오, 다시 시작. 어떻게 그런 생각해서 시작. 어떻게 그런 생각. 다시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 아이가 물어봐. 아이고 잘했다 이거. 아이고 민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때부터 생략. 알았죠? 헤이 저한테 칭찬. 칭찬해봐요. 시작. 준비 시작. 여기서 쌤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됐죠? 다시 오늘은 시작. 다시 시작. 뭐든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말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시 시작. 오케이. 사용해봐요. 아빠도 사용해봐요. 아들은 안 해도 된대.
강점 대화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딱 2분 남았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점 뭐냐면 따라서 만성적인 어려움 시작. 만성적인 여러분의 자녀가 만성적인 어려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져.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가. 그런데 아빠한테 와서 하나님 안 믿어져? 교회 왜 그래? 이래.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민생 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배워야겠냐. 이럴 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만성적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되어 있을 때 이 아이의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돼요. 그게 뭐냐면 겁니다. 시작. 그럼에도 다시 시작.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부 꼴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믿긴데 불구하고 야가 뭐해? 학교는 꾸역꾸역 가. 그 엄마가 야 니 안에 강점 있다. 강점 있다. 야 니 얼마나 멋지나고. 아무 소용없어. 지가 지를 발견해. 시작. 그럼에도 다시 시작. 그럼에도 너다가 헤헤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개방 질문에 동기와 과정을 말하는 어떻게를 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가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 다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 질문해주면 아이가 뭘 받냐? 나는 아무런 강점이 없다 생각하는데 문제 속에 있다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뭘 찾는다? 강점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와서 교회 왔어. 그래도 학교로 꾸역꾸역 가. 그 강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마지막.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시간 못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1분을 더 사용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겠잖아. 슬쩍입니다. 이 랑드라는 교수입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득의 힘과 세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글에 가면 피실험자를 두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애들이 복사를 잘 안 하지만 20년 전에도 복사를 많이 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에 피실험자 A, B, C를 놓습니다. 학생들이 복사집에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A라는 피실험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양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20분, 30분 열반 안 해줍니다. 두 번째 피실험자 보냅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래 해놓으니까 97%가 양보를 해줍니다. 키워드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C 실험자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했습니다. 92%가 양보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다시 시작. 왜냐하면. 키워드는 왜냐하면요. 사람은 선택적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에 초점을 딱 둡니다. 그 뒤에 그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설득을 할 때도 존중해 주는 방법이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다시 시작. 왜냐하면. 이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주 좋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점을 켜는 대화를 동기, 그 다음에 부탁, 관계, 칭찬, 강점, 설득의 대화 기술을 해드렸습니다. 마중물 대화법, 그 다음에 마음을 여는 대화법, 이거는 말문을 여는 대화법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의 대화법.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